전기관차를 생각하고 설마 그렇죠. 에이 갈 수 있겠지 네. 정말로 섰어요. 네. 저 같은 경우 풀옵션이 한 200만 원이 더 비싸요. 같은 이제 전기차라고 해도. 혹시 어떤 게? 풀옵션이라면은 지금 보시 옵션 중에서도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는 안 넣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차 힘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차 팔아버리겠다고 실제로. 네. 이게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사장님. 네. 편한 거 아니면 그거는 빼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처음에는 영업사원이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네. 기아 차하고 이 차하고 네. 짐을 많이 실는 일을 한다면은 정말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그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네. 뭐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차를 받으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 포터2 일렉트릭이라는 차량이고, 일단은 저기 차주님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포터 일렉트릭 2 그 차를 끌은 지는 네. 한 1년 3개월 정도 됐고, 네. 제가 이 차 출시한다고 그럴 때 네. 출시한다고 그럴 때 한 2달여 만에 받았습니다, 차를. 2달여 만에? 예. 이거 혹시 이게 실례지만 저기 나이대만 이 보험료 때문에. 예. 역시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저 올해 53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예. 차량명하고 연식하고 등급. 차량 연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네. 됐으니까 2020년식 1월 달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연식은 말씀드렸고 또 뭐죠? 등급. 등급은 무공해 저공해 차량이니까 네. 거의 1등급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1등급 차량이고, 이게 이제 일렉트로닉이잖아,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렉트로닉을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참 우연치 않게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우연치 않게 네. 호기심 반 혹시 하는 생각, 호기심이 터지면 더 컸어요. 이 차를 네. 구매하게 된 이유는 네. 어느 날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물론 그때도 이 일을 계속 했었고, 배달 일을. 네. 그때 저희 아들이 전기차, 저희 아들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전기차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영업사원이 블로그에다 올렸더라고요. 예. 그거를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권유해줘가지고 예.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계약금 걸고 네. 그냥 이제 기다리게 됐죠. 그냥 기다리겠니? 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전기차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반신반의 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 예, 뭐 나온다고는 하는데 설마. 네. 아직 현대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영업사원들 대부분 현대 영업사원들조차도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네. 그런데 처음에 그 영업사원이 솔직히 말하면 전라도 광주 그 영업사원이더라고요. 네. 솔직히 반신반의 했어요. 영업사원한테 계약금 10만 원 주면서 에이 그냥 떡 써먹었다 생각하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주게 됐어요. 네. 근데 현대 쪽에서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계약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전기차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전엔 전기차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전기차를 당장 구입해서 탈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궁금해가지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봤죠. 그때 당시는 코나나 네. 니로 이런 게 많았으니까 예. 현대차에서 트럭이 나온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예. 그때 당시. 예. 그래서 재원을 봤는데 뭐 210km 정도 공식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210km 가지고 하루 운행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솔직히 처음 나오는 차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잘하는 짓인가? 그런 아, 생각을 했어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그랬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을 준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네. 그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영업용 번호판을 주세요 하고 그 신청회로 갔을 때 네.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았어요. 태반이었어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 유튜브를 봤는데 예. 이거보다 먼저 나온 게 라보 전기차가 있어요. 예. 그 전기차 영업용 넘버를 달아주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어요. 아. 그거를 우연찮게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라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00km 남짓밖에 못 가요. 네. 그냥 100km는 200km도 그런데 네. 100km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예. 마트는 왔다 갔다 하면 몰라도 네. 그래서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0km가 넘게 좀 간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예. 그러면 이게 등급 자체는 요거 하나밖에는 없는 건가요? 다른 등급은 전혀 없었나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하나가 한 가지 모델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는. 예. 근데, 뭐 네. 예를 들면 승용차 같은 경우도 뭐 풀옵션 있고 아니면 기본 옵션 있고 뭐 그런 식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아, 이게. 그러면은 저기 다른 등급 뭐 분명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젤이라든지 네. 다른 것도 봤을 텐데 네. 그거는 그러면 구매하지 않았던 이유는 왜냐면은 이 전기차가 뭐 200km밖에는 또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제가 그 전에는 영업용 넘버가 없었어요. 네. 근데 영업용 넘버를 준다고 했었어요. 아. 나라에서. 아. 그래서 더 신청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예. 거는 아직 안 보고. 예.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소유 기간이랑 키로수, 소유 기간이 아까 1년 3개월 1년 정도 한 돼요. 개 했고 키로수가 현재 그러면은 지금 한 74,000 다 돼가요. 74,000. 네. 그러면은 근데 좀 키로수 이게 전기로 갈 수 있는 그게 200km밖에 좀 안 돼서 네. 좀 불편하실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아, 우선 첫 번째로 네. 제일 중요한 게 충전 문제예요. 그렇죠. 충전 문제. 충전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요. 그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키로수는 210km예요. 네. 그런데 겨울하고 지금같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는 때는 네. 그 키로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면 똑같은 100%를 충전을 해도 네. 겨울철에는 말 그대로 한 210km 남짓 네. 거기다가 뭐 히터 틀고 하면은 네. 뭐 어떤 때는 진짜 180, 190, 네. 200km를 못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은 이제 기온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요즘 같은 때는 아침에 100% 충전을 하게 되면 뭐 270, 280 막 이렇게 가요. 예. 그러니까 기복이 조금 심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는 내연기관차하고 틀리게 네.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무슨 말씀이냐면 네. 내연기관차들은 네. 겨울철에 히터를 틀기 위해서 따로 뭐 연료가 더 들어간다던가 그런 게 없죠. 예. 그런데 얘는 쉽게 말하면은 집에 만약에 난방이 안 되면 전기 히터 같은 거 트시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배터리에서 연료를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비 효율이 떨어져요.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히터를 네. 켰을 경우에는. 근데 반대로 여름철에는 여름철에는 오히려 더 나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여름철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 100% 하면 한 270km 남짓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름에는 네. 오히려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시원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 기복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에어컨을 1단, 2단 틀고 또 더구나 엔진도 없고 미션도 없기 때문에 네. 열이 올라오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에어컨을 틀어도 훨씬 얘는 시원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뭐 키로수도 사실 안 떨어지고 키로수도 안 떨어집니다. 그 이제 내연기관과 네. 반대로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200km 정도라고 일단 잡으면은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네. 조금 맞습니다. 좀 타이트하거나 중간에 뭐 충전을 좀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혹시 음. 없으셨나요? 겨울철에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나름 1년 정도 끌다 보니까 네. 나름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 솔직히 처음에 이 차를 끌고 네, 얼마 안 돼가지고 울산이라는 데 내려간 적이 있어요. 네, 멋모르고 내려갔죠. 네.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그 노량진에서 그 원룸짐을 하나 실었는데 네. 그때 당시 11시쯤 물건을 다 싣고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울산 현대 미포조선 아세요? 아, 들어봤어요. 예, 미포조선 있는 쪽 그쪽이에요. 네, 거기까지 가는데 충전을 2번인가 3번 정도를 했고 네. 그때 날씨가 조금 추웠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간 게 한 8시쯤 들어갔나? 네. 그나마 그 물건 받으시는 분들이 네. 사람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예. 달리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나마 고마웠죠. 아, 왜냐면 내연기관차가 쭉 쭉 직진해요? 네, 그냥 여기 크게 도시면 돼서. 쭉 예. 도르라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내연기관차 대비 또 한 3시간 이상 늦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미안하죠. 아, 그런. 예. 그럼- 그리고 네. 거기 울산에서 충전하고 올라오다가 네. 차가 한번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쓴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 실제로. 네. 네. 얘는 처음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네. 아니 2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배터리 불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5%, 한 13%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 네. 거북이가 들어와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뭘 출력 제한이나 뭐 그런 게 떠요. 네. 그런데 저는 내연기관차를 생각하고 설마 그렇죠. 에이 갈 수 있겠지 네. 정말로 섰어요. 네. 아, 고속도로에서 정말 섰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쪽, 예. 그, 나가셔서 그냥 크게 도시면 돼요. 여기 도로를, 올림픽 공원 크게 도시면 돼서. 그러면은 저기, 근데 이게 그 충전을 하실 예, 때, 예. 이게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보통 그것도 계절에 따라 조금은 틀린데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네. 한 0에서 80%가 한 50분 이상 걸려요. 아, 여기서 80%가 아니고. 뭐 50분. 공식적으로 현대에서 말하기는 네.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보다 좀 더 걸려요. 더 걸린다. 예. 그리고 저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집에서 충전을 하는 편입니다. 아, 집에서? 왜냐면 완속 충전기가 집에 있어요. 네, 아. 그거를 처음에 설치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빌라예요. 네. 빌라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빌라가 네. 원래. 예. 그 빌라 주민들 한 60%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것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어요. 아. 주민들이 다행히 동의를 해줘서. 동의를 해주셔서.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잘 쓰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량의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는 현대 쪽에서 나오는 금액은 4,2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지방 보조 받고, 아니, 중앙정부 보조 받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받고 하다 보면 네. 그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네네. 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 풀옵션이 한 200만 원이 더 비싸요. 같은
이제 전기차라고 해도. 아, 옵션이 또 풀업이 또 따로 있나요? 아, 그럼요. 아, 혹시 어떤 게? 풀옵션이라면은 지금 보시는 내비, 네. 그다음에 여기 요 크루즈 컨트롤, 네. 그다음에 요 앞에 보시면은 아. 네모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전방 그 감지 장치, 네. 그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네.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5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은 2가지 정도의 등급. 아, 그리고 참 네. 히터. 아, 히터. 이거. 아. 히터는 이거 뭐냐면은 네. 배터리가 겨울철에 네. 충전이 잘 되게 하려면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따뜻한 데서 더 잘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배터리도 충전을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네.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 따뜻하게 해주는 예. 거구나. 옵션 중에서도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이거예요. 아, 이거. 다른 거는 안 넣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아. 왜냐면 나중에 네. 충전할 때 애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겨울철 추운 데 가가지고 충전기 꽂아놓으면은 배터리가 좀 떨어. 예, 충전하기 네.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고. 시간 더 오래 걸리고. 예, 그래서 네.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게 한 2가지 정도의 트림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풀옵션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셔서 예, 도로를 그냥 크게 올림픽공원을 크게 도시면은 예,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용을 예. 차량 금액 아까 거기서 보조금 혹시 얼마를 받으시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다 해서 그거 받고 나서 그때 당시 요즘은 포터가 얼마나 내연기관차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당시 내연기관차가 기본이 1,700만 원짜리 1,700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정도 금액이었어요. 이 차가 풀옵션인데. 아, 그냥 내연기관 이제 디젤 차랑 비슷한 금액. 예. 금액이었다. 예. 자, 그때 당시 네. 현대차에서 나오는 금액은 4,200만 원이었는데 네. 서울시에서 보조받고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보조받고 해가지고 1,700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됐죠. 1,700만 원. 그러면 혹시 이거 다 현금으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다 할부입니다. 아, 다 할부로? 예. 그러면 혹시 그런 뭐 간단하게 좀 조건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이제 뭐 캐피탈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네. 그 자동차 회사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몇 우선 개월. 캐피탈 네. 회사를 정해야 되고 네.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신용에 문제가 있지만 않으면 네. 뭐 차량 구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풀 할부로 다 들어가 있는 네, 건가요? 풀 할부. 그러면 월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5년 계약을 했거든요. 네. 한 달에 보통 33만 5천 원? 33만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사시기 전에 네. 좀 이 차와 좀 다른 차종을 좀 고민하셨던 게 좀 있었다면 혹시 어떤 차종이 좀 있었을까요? 예를 뭐 사실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 기아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아,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요것만 딱 보신 네, 거구나. 네. 자, 그러면은 혹시 보험료와 세금이 좀 궁금한데 1년 보험료가 혹시 1년 보험료는 제가 영업용 남바다 보니까 네. 좀 비싼 편이에요. 아, 보통 2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한 250 가까이 돼요. 250만 원 가까이. 아, 네. 이게 그거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그 1년 자동차 세금이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세금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큰 금액이 아니라서 큰 금액이 아니라서. 예, 기억을 못 해요.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거의 뭐 7만 킬로에 가깝게 지금 주행을 지금 하셨고 네. 1년 조금 넘으셨는데 혹시 네. 그 기간 중에 뭐 수리를 한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수리를 했다면은 네. 이게 일반 그 내연기관차의 라인에서 나오는 차잖아요. 네. 그냥 배터리만 바꾸고 배터리만 하고 엔진이 없어지고 미션 없고 그 라인에서 그냥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뒤에 이 수박통이라고 있어요. 네. 그 대우 그 기어박스거든요. 아, 예. 뒷바퀴 돌리는 네. 그거 얼마 전에 가른 거밖에는 없어요. 아, 달리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달리 들어가는 게 유지. 그래,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네. 현대차에서 나오는 그 책자가 있잖아요. 네. 책자를 뒤져봤어요. 네. 없어요. 아, 없어요. 그 굳이 간다면은 뒤 대우, 네. 그다음에 감속기 오일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만 갈면은 네. 나머지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차량 유지비
뭐 수리하는 측면 유지비 수리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네. 거의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오일도 갈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갈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없다는 그렇죠. 수리도 많이 네.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거.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다. 예. 이제 그 다음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가득 넣었을 때 예.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나와요? 솔직히 요즘 충전, 집에서 네. 충전하면서 네. 충전비가 많이 올랐어요. 처음 뽑을 때는 네. 3만 원 남짓 나왔어요. 한 번 충전할 때마다요? 아니요. 아, 한 달. 한 달로? 한 달 3만 원. 그때 당시. 하루 그냥 한 번 하는 데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나가시나요? 지금은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뭐 요번 며칠 전에 내기를 한 6만 3천 원 정도 냈거든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봐야 되네요. 그렇죠. 2배 근데 정도. 이게 지금 네. 그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100%다 반영이 된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전기요금 올릴 때 3만 원에서 6만 원인가 7만 원 올릴 때 네. 제가 그 한전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네. 이거 언제쯤 그러면은 100%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되면 네. 얼마만큼이나 오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게 한 50, 60% 정도 반영이 된 금액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르게 되면은 한 네. 지금보다는 좀 오르겠지만 한 돈 10만 원 가까이. 아, 돈 10만 원 가까이 한 달에? 예. 아, 잠시만요. 이제 금리 단속을 하시네. 마스크 좀 내리고 안 부셔도 가만히 계세요. 부시는 거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아니 평상시에 가만히 계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적응이 안 되고. 아, 예. 적응이 안 돼요. 저 처음이라. 저 그러면은 네. 이제 고속도로에서 충전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혹시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뭐 특별히 어느 뭐 기관을 홍보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네. 상관없어요. GS 칼텍스 아시죠? 네. GS 주유소 같은 경우 222원 그렇게 들어가요. 네. 그 킬로와트당. 킬로와트다. 그러면 이게 킬로와트가 네. 전기는 리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킬로와트가 리터예요. 1리터면 네. 1킬로와트.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그러면은 1리터 기준 1킬로와트 기준 222원이고 GS에서 네. 그리고 환경부 네. 꽤 많이 설치돼 있어요. 네. 충전기는 네. 그게 한 255원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네. 금액 차이는 30원 남짓 차이 나지만은 네. 그게 한 달이 모인다면 네. 좀 큰 그렇죠. 금액이 되겠죠. 이게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전기 한번 충전할 때 비용이 바로 나오는 게 혹시 아닌가요? 그 바깥에서 충전했을 때요. 바깥에 충전했을 때 거기에 이게 분명히 좀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이거 한번 완충하는데 얼마 들어갈까? 아, 네, 그거 여쭤본 거예요. 그거를 네. 제가 요번에 네. 그 집에서 고지서를 받을 때 네. 그 한전에서 네. 그 차 충전한 킬로와트 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6만 원 남짓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다 최근에. 플러스 20을 해야 돼요. 플러스 20을. 예. 아. 만약에 제가 똑같은 킬로와트를 네. 바깥에서 충전한다면은 네. 환경부 기준 네. 20만 원을 더 거기다 플러스를 해야 돼요. 26만 원. 그렇게 됐죠. 이게 한번 완충하는데 이게 한 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게 정확한 금액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느 날은 저도 이용하다 보면은 좀 키로수를 많이 뛰는 날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좀 적게 뛰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한 달 평균을 따져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0원 남짓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아, 하루에 2,000원. 그게 한 번 완충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럼 한 번 완충하는 집에서 완충하는데 2,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예, 2,000원 외부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완충하는데 돈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아, 돈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렇게. 네. 실제로 자, 저랑 네. 똑같은 차를 구입한 제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도 똑같이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충전기를 설치를 못했어요. 네. 개인 충전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충전하거든요. 이런 GS 칼텍스 이런 데서. 네. 물어보면 한 달에 하루에 네, 하루에.
한 15,000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충전하는데. 그쵸? 하루 운행하는데. 하루 운행하는 몇 킬로 정도 운행을? 그 친구도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거의 200km 남짓. 거의 200킬로 남지면 딱 그냥 여기서 말하는. 예, 그 예, 정도? 예. 자, 그 다음 질문은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유지비가 따로 안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 유지비에 따로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네. 저 같은 경우 완속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유지비가 더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아. 다른 전기차 똑같은 네. 차가 돌아다녀도 그보다 음.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장점은 뭐 그 정도까지. 예. 그러면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이 있다면은 네. 아무래도 충전 문제예요. 충전 문제. 제가 실제로 네. 이 차를 끌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차랑 똑같은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을 봐요. 네. 근데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네. 뭐 물건을 제가 갖다 주러 갔는데 저 골목 있는 쪽에서 그 똑같은 차가 현대 포터예요. 그 네. 차도. 근데 그분이 물건을 내리고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내리더니 사장님 이 차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나 이 차 괜히 샀다고. 네. 이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키로수 안 나오고 이렇게 차 힘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차 팔아버리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이게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사장님. 네. 편한 거 아니면 불편한 차,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충전 문제만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만 할 수 있다면 네. 권해드려요. 이 차 정말 괜찮은 차라고. 예.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내연기관차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연기관차도 저도 타봤어요. 네. 1톤짜리. 네. 배 덜덜덜덜 거리고 시끄럽고 네. 좀 그렇잖아요. 열도 네. 올라오고. 예. 그런데 얘는 그렇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타보시면 충전 시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네. 똑같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네. 다들 다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궁금합니다. 키로수가 지금 생각보다 적고 네. 또 한 가지는 차가 힘이 없다는 거는 없어요. 네. 다들 다 힘은 좋대요. 네. 이게 힘은 좋아요. 진짜로 내연기관차 대비 네. 힘은 좋은데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로수 문제, 네. 그 다음에 충전 문제,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보급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샀다가 네. 다음번에 이 차 안 사.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한 번 호기심에 1,700만 원을 넣기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 그 정도가 일단 단점이다. 그거 네. 외에는 또 단점은 없는 거죠. 특별한 단점은 없어요. 네, 일단은- 너무 저 같은 경우는 네. 좋은 쪽이에요. 좋은 쪽이고. 예.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 혹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장점이나 단점이 좀 있다면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금 풀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장님. 네. 제가 써보니까 네. 옵션 중에 빼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비, 네. 그 다음에 뒤에 그 주머니에 그 케이블선이 있어요. 네. 충전 케이블선 220V 꽂아서 쓸 수 있는. 네. 네. 그거는 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는. 저도 처음에 충전 케이블 그 가방이 있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있는 동안 한 몇 달 써봤는데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쓸 일이 없다.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셨다. 네, 팔아버렸고 네. 얘 내비도 네. 얘가 8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그러냐면 핸드폰이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이 그렇죠.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네. 거의 핸드폰으로 웹을 설치하게 되면 네. 그 웹에 전기차의 그 충전기 위치라든가 네. 지금 현재 상태라든가 그게 다 떠요. 네. 얘보다 더 정확해요. 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안 쓰게 돼요. 처음에는 영업사원이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반 내비하고 틀려가지고 네. 충전기 위치나 그런 거 다 알려주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실제로 써보니까 얘 핸드폰만 있어도 충분해요. 충분하다. 예. 자, 근데 아까 그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실제로 뺄 수 있는 옵션인 거죠? 뺄 수 있어요. 예.
근데 영업사원이 자기 수당하고 관계가 있는지 네. 거의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넣어야 된다. 이거 꼭 넣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예. 자, 그 다음 질문은 시트 포지션인데, 예. 혹시 뭐 앉았을 때 이런 핸들 위치나 예. 뭐 악셀이나 브레이크 예. 뭐 이런 위치가 혹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없으시고. 전혀 없어요. 승차감은요? 승차감은 글쎄요. 제가 뭐 네.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그전에도 뭐 화물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뭐 그저 라보, 네. 그게 라보였거든요. 네. 쉽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그 라보가 여인숙이었다면 네. 얘는 호텔이에요. 아, 네. 예. 네, 충분히 예. 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좀 딱딱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저도 노출 그냥 같은- 듣기로는 네. 기아 차하고 이 차하고 네. 짐을 많이 실는 일을 한다면은 기아차가 좀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뒤에 적장이 좀 딱딱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좀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아, 글쎄 기아차를 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대만족해요, 이 차. 오히려 조금 더 소프트한 게 좀 네. 더 만족하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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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가속력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가속력은 네. 아까 쉼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가속력은 정말 좋아요. 아, 정말 좋으시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시내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앞에 신호등이 있고 똑같이 이렇게 쭉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맨 끝에 있는데 좌회전을 들어가야 돼, 다음 신호에. 네. 근데 불과 한 2-30m 밖에 안 돼. 네. 그러면은 오토바이드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오토바이드 끝에 있다가도 휙 들어가죠. 네. 똑같아요. 그만큼 힘이 좋다. 예, 오히려- 가속력이 정말 좋아요. 가속력도 좋고 그전 내연기관보다도 디젤보다도 힘이 더 좋은 편- 힘이 더 좋아요. 디젤보다도. 제가 네. 혹시 이태원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태원에 가면은 언덕이 정말 세죠. 네. 거기를 옛날에는 나보를 끌고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쉽지도 않았는데 네. 올라가다가 중간에 섰어요. 중간에 서가지고 네.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뒤로 백 해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네.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간 적이 있거든요. 얘를 끌고 네. 짐을 많이 싣고 네. 거의 뭐 얘는 가속력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슬금슬금 그냥 올라가요. 슬금슬금. 네, 뭐 가속 악셀에다 밟고 뭐 여기 오르막이니까 가속 조여져 올라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언덕에 올라가면 이렇게 길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양옆을 다 쳐다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네. 혹시 이거를 그러면 내연기관을 타시다가 이제 이걸 탔을 때 좀 이질감 같은 거 혹시 못 느끼셨나요? 이질감은 이제 그거죠. 어떤 거? 내연기관차는 기아를 넣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기아 넣고 이렇게 그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은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오토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너무 편해요. 그거 위에 뭐 악셀 반응에 대한 이질감이 이런 건 전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네. 지금 구조상 딱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2개가 있죠. 예.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화살표가 늘어나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화살표가 줄어들죠. 네. 이게 회생제동 장치라는 거예요. 예. 회장님. 이게 승용차에는 아마 전기차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차를 세워야 될 때 있잖아요. 제가 타이어를 1년 만에 바꿨었거든요. 네. 그때 타이어 바꾸면서 라이닝이 얼마나 있나 확 궁금해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거의 새 거예요, 새 거. 거의 새 거다. 예, 거의 안 달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회생제동 장치를 거의 70-80%를 거의 그렇게 세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다. 네, 거- 옛날 같으면 네. 만약에 내연기관차 같았으면은 네. 진작에 라이닝을 갈아도 한 번 이상은 갈았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럴 일이 흔히 저도 이 차 뽑으면서 유튜브 보니까 뭐 코나나 이런 차도 네. 뭐 라이닝 안 간다 어쩐다 그래서 설마 네.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차 정말 뭐 몇 년을 얼마를 더 탈지는 모르겠는데 네. 라이닝 안 갈고도 뭐 차 4-5년은 무난히 그냥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그거 혹시 그 회생제동 장치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 그거 있다고 그러던데. 예,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이거. 악셀하고 발 뗐을 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브레이크 자꾸 걸리니까. 차를 세워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브레이크 있잖아요, 네. 페달. 네. 페달로 먼저 발이 가지, 이걸로 그렇죠. 먼저 손이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의식적으로 자꾸 연습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편해요. 많이 편해지셨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동력. 이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실제 제동력은 좀 밟아 보셨을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세우면은 네. 이게 회전제동 자체로 세우는 거거든요. 네. 비교적 부드럽게 서요, 차가. 그렇죠. 예. 급브레이크처럼 그렇게 안 누르면서. 아, 물론 차를 급하게 세워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밟았을 때 혹시 제동력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잡히죠? 잘 잡힙니다. 빡빡 잡히고. 예. 자, 그 다음에 코너링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커브 돌 때. 네. 코너링은 아무래도 승용차 대비 부드러울 수는 없죠. 네. 무게중심이 조금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짐 싣고 이렇게 코너링 해도 그렇게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전혀 없고, 불편한데. 내연기관차하고 동일한 데서 있지 생산이 됐기 때문에 네. 별로 틀린 거는 솔직히 없어요. 내연기관이나 이 전기차랑 비슷하다, 코너링은. 예. 근데 네. 딱 하나 구조적으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어떤 거죠? 뒤에 판 스프링이 이건 석장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5장이 들어가요. 네. 근데 얘는 석장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뒤에를 지금 보강을 해놨어요. 코일 스프링을 따로 돈을 들여서 네. 코일 스프링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네. 왜냐면 언젠가 한번 시멘트하고 벽돌 있죠? 네. 벽돌하고 두 팔레트를 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코일 스프링 설치하기 전이었어요. 네. 너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얘도 이제 배터리가 금방 줄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불안했던 거는 제가 판 스프링이 석장밖에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스프링 부러질까봐. 부러질까봐. 예. 그러다 그 이후로 바로 코일 스프링 보강을 했어요. 그게 물론 네. 부러지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진할까요? 예, 이제 차 돌리셔가지고 예. 저기 집 방향으로 가요? 예. 너무 멀리 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예. 전에 말씀하신 예. 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이면서도 좀 개선할 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원가 절감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건 좀 아쉽다. 예, 맞습니다. 저기 광나루 3주차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광나루 3주차장. 예. 광나루 3주차장. 예. 잠깐만요. 예. 얘가 옆에서 말하면 인식을 못해요. 네네네. 광나루 3주차장. 네, 이제 말씀드려도 되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핸들은 좀 혹시 무거운 편인가요? 좀 가벼운 편? 핸들은 저도 몰랐는데 이게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승용차에 적용되는 거 똑같은 거래요. 네. 일반 내연기관차도 아마 기계식일 거예요. 네. 그 기계식이란 게 뭐냐면 펌프로 해가지고 유아보일로 해서 네. 핸들을 가볍게 이렇게 돌리게끔 만들어 놨을 거예요. 네.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핸들 자체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 네. 그게 전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들한테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핸들이 무겁다? 그런 거는 전혀 못 느껴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가벼운가요? 예, 가볍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러면 가속에서 조금 너무 가벼우면은 그런 건 전혀 못 느낍니다. 전혀 못 느끼고. 예, 전혀 못 느껴요. 여자분이 운전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죠. 좀 무겁다거나. 그런 그렇진 거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속되면 좀 단단해지기도 하나요? 핸들 무게가 좀 같이 실리기도 하나요? 예를 들면 짐을 실었을 때나 이런 무게 있을 때요. 아니면 뭐 속도에서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속도에서는 그냥 그렇게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별 차이를 못 느낀다. 예. 근데 짐 실으면 좀 달라지긴 하죠. 짐 실으면 무거워지냐?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네. 궁금해서. 그것도 별로 못 별로 느끼겠어요. 못 느끼시고. 예. 자, 그 다음 질문은
이 차에 혹시 뭐 고질병이나 결함 혹시 뭐 타시면서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던지. 고질병은 아직까지 특별한 거는 없어요. 아, 특별한 거는 좀 없으셨다. 네. 그리고 차는 뭐 진짜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아요. 제 아, 입장에서는. 근데 키로수가 조금 200km랑 이제 충전 시설 그 예, 두 가지만 맞습니다. 되면은 예. 좀 더 좋을 것 같다.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혹시 뭐 이슈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카페나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게 아니면 사장님 주위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좀 이게 원래 네. 전기차 처음에 할 때 저는 전기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카카오 쪽에 어떻게 전기차 모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우연치 않게 가입을 해가지고 네. 그쪽 사람들한테 정보도 듣고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아, 그런 정보방에서. 예. 근데 거기 그 카카오에 처음 시작한 그 방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장. 네. 거기 카카오 모임에.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를 끌기 전에 내연기관차를 끌었대요. 실제로 영업용 남발을 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랬대요. 차 팔아버릴 거라고. 차 팔아버릴 거라고. 너무 귀찮고 너무 짜증난데 맨날 있지 충전하느라고 그렇죠. 넉넉고 있어야 되고 1시간 이상은 네네. 나 불편해서 못 하겠다고 네. 차 팔아버린다고 막 그랬었어요. 한동안. 아. 근데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편하대 지금. 아, 지금은. 네. 적응을 하니까 너무 편하대 차가. 아, 적응을 하니까. 내연기관차 못 한대 이제.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처음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어디 뭐. 처음에 네. 이 차를 탔을 때는 다들 다 신기했어요. 아, 그럴 것 지금은 같아요. 지금도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때 당시는 더더욱이 신기했죠. 왜냐면 제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그런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네네네. 참 아까 고질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어떤 거죠? 이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아, 특히 안에서보다 바깥에서는 더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 모인 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좀 조심해서 가야 되는 골목 같은 데 있죠. 네네네. 그런 데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아, 부담스럽다. 예. 너무 왜냐면은 조용하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는데 크락션도 크게 울리기도 힘들고 네. 놀래니까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조금 해요. 부담스러운 게 있다. 예,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네.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주위 반응 이제 얘기하다 주위 반응, 예, 주위 반응은 했는데 막 주위에서도 야, 뭐 이거 살 바에는 뭐 내연기관 사는 게 어떻냐라고 충분히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또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는 이 차 어떠냐고 똑같았어요. 지금. 네. 예. 그때 반응도 이 차 어때요? 이 차 힘 없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전기차들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이 네. 차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 차 정말 힘 좋아요. 힘 좋아요. 그러면 이 차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하게 된다면 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사장님, 용도가 아, 혹시 장거리를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경기도권이나 뭐 멀리 운행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면은 그거에 만약에 이제 장거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네. 장거리 간다고 하면은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은 내연기관차 사세요. 아, 장거리 갈 때는. 장거리 가실 거면. 네네. 그 대신에 그렇게 운행 거리가 많지 않고 네. 경기도권이나 인천 네. 이런 쪽으로 가실 거라면 네.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예, 차 유지비 정말 적게 들어요. 아, 그럴 네. 것 같아. 보통 네.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1톤 기존에 있던 차들 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한 달에 보통 얘기하게 되면 연료비가 네. 적게는 40-5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시내에 이렇게 다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도 수시로 해줘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나중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전기차를 한번 해볼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키로수가 만약에 네. 한 400km나 한 350, 400 요 정도만 된다고 해도 네. 저 진짜 장거리 간다고 하면은 네. 권해드려요. 아, 근데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아직 키로수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권해드리질 못해요. 자, 그러면은, 네. 아까 이제 뭐, 에피소드는 아까 뭐 말씀을 좀 해주셨고, 예. 울산 내려간 거에 있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많은 거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혹시 뭐 그거 위에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이 차를 네. 어느 용도로 쓸 건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충전 문제. 충전 문제.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뭐 특별히 고려할 거는 없어요. 그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네. 내적으로 이 차량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요 내비랑 저 뒤에 그 예, 그것만 뭐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 두 개는 굳이 옵션 넣을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프로브 그리고 이게 원래 네. 블랙박스 아니 저거 이거랑 네. 뒤에 카메라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 선이. 네. 이게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제를 달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차 출고되고 바깥에서 달게 되면 기능도 더 좋고 네. 싸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권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거래되지 않는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풀옵션에만 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이게 반자율 주행인 거예요? 아니면 차간 거리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네. 차간거리 그거는 감지만 해주는 거예요. 감지만. 그래, 감지해주고 네. 예를 들면은 그런 건 있어요. 브레이크가 잡혀요. 네. 실제로 네. 잡히는데 그 브레이크는 안 잡히고 속도를 확 죽여버려요. 네. 예를 들면은 옆에 오토바이가 온다거나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앞차고 너무 붙거나 네. 그러면은 삐삐삐거려요. 얘가 그러면서 속도를 줄여버려요. 네. 그런 기능은 정말 좋아요. 그런 기능은. 네. 근데 그거는 프로에만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밑에 등급 트림에는 없다는 거. 없어요. 그리고 네. 차간거리 유지하는 거 있죠? 네.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많이 도움이 된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인데 혹시 한 줄로 이 차의 매력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이 차를 뭐 굳이 평가하자면은 네. 저한테는 은인이죠, 얘가. 은인이다. 예. 저한테는. 네. 그러면은 이 굳이 이 차를 꼭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좀 주실 수 한 있으신지? 4점 정도 줄 수 있어요. 4점 정도. 마이너스 1점은 혹시 어떤 거? 충전 문제요. 충전 문제. 그다음에 그 거리 문제. 거리 문제 두 가지만. 두 가지. 그러면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외에는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거리는 한 어느 정도 되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 350에서 400 정도. 그 정도만 나오면은. 예를 들면 유튜버님도 아시지만은 400km 정도면은 부산 정도는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예요. 한 40분 정도만 충전을 더 하게 된다면 네. 물건을 싣고 40분 정도만 더 충전하면 부산을 논스톱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충전을 한 그렇죠. 번만 하면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려갈 때 2번 이상을 해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그것도 여름에 네. 날씨 요즘같이 좋을 때나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가능한 거고 만약에 겨울철 같은 때는 한 번을 더 충전을 해야 돼요. 더 충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얘는요. 네.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내연기관차는 보통 100km 이상씩으로 달릴 거예요. 네. 아마 화물차라도.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90km밖에 안 돼요. 얘가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게 120km인데 네. 90km, 100km만 딱 넘어서도 네. 가기는 가요. 120km 막 네. 그렇게 달릴 수 있어요. 네. 문제가 뭐냐면 키로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보이는 쉽게 말하면 연비가 안 좋아진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점 정도. 예. 자, 이제 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다 하셔가지고 네. 네, 혹시나 싶어서. 네. 지금 이게 영업용 그 남발을 네.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네. 전기차 이거 사면은. 네. 근데 그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 이 차 영업용 넘버 그 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차가 영농 넘버가 내년 3월까지밖에 안 줘요. 아, 국회에서 통과가 됐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국회가 통과됐다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시행 기간, 유예 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월 20 며칠까지만 이게 영농 넘버가 그때 신청한 사람까지만 해주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네. 뭐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차를 받으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사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잘 몰라요. 네. 영업용 넘버 이게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게 2천만 원이 넘어요. 지금 내연기관 차들 달고 다니는 차 있죠? 네, 노란 색깔. 2천만 원이 넘어요. 2,500,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것도 더구나 네. 차는 할부가 되잖아요. 네. 걔는 할부가 안 돼요. 아, 현금 들고 싸들고 가서 이제 해야 돼요. 아, 목돈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니까 네. 꼭 신청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아, 그렇게 신청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 제가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예, 충분히 도움이 많이 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예, 뭐 빠지신 게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예. 우선은 공영주차장에는 50% 정도 할인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통행료, 네, 통행료가 한 2022년까지 네. 50% 정도가 또 할인이 돼요. 아, 그리고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네. 반값이에요. 반값이다. 예. 아, 끝인가요, 이제? 그런데 네. 민자 고속도로 같은 거나 아니면은 네. 아, 터널도 민자로 이렇게 들어온 터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할인 혜택이 안 돼요. 아, 예, 이게 그 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